2025년 주식시장에서요, 진짜 승자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S&P 500이나 나스닥 빅 지수는 물론이고, 심지어 올해 내내 시장을 정말 뜨겁게 달궜던 그 엔비디아보다도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주식이 있습니다. 바로 스노우플레이크인데요. 올해에만 주가가 무려 48%나 폭등했고, 또 곧 12월 3일에 새로운 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죠. 이걸 보고 있으면 궁금해져요. 지금이라도 이 흐름에 올라타야 하는 걸까? 오늘 저희는 이 스노우플레이크라는 기업의 본질, 그리고 현재 가치와 미래 가능성을 한번 깊이 있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사실 단순히 주가가 48% 올랐다 이 숫자만 보면 누구라도 마음이 흔들리죠. 그럼요. 하지만 오늘 저희는 한 발 더 들어가서 이 기업이 왜 AI 시대의 핵심 플레이어로 불리는지, 또 그 화려한 성장세 뒤에는 어떤 재무적인 고민이 숨어 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과연 지금의 주가는 합리적인 수준인가? 이걸 여러 각도에서 좀 입체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자라면 반드시 따져봐야 할 일종의 함정들이 몇 군데 있거든요. 함정이라는 표현을 쓰시니까 더 궁금해지는데요. 좋습니다. 그럼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보죠. 사실 스노우플레이크,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정확히 뭘 하는 회사인지 모르는 분들도 꽤 많을 거예요. 도대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회사인가요? 아주 좋은 시작점입니다. 요즘 기업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요한 데이터를 한 곳에만 보관하지 않아요. 아마존의 AWS, 구글 클라우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이런 여러 클라우드 서비스를 동시에 쓰죠. 네, 그쵸. 멀티 클라우드라고 하죠. 맞습니다. 문제는 바로 거기서 발생해요. 데이터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니까 이게 마치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처럼 데이터끼리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걸 데이터 사일로, 그러니까 데이터가 고립된 섬처럼 흩어져 있는 현상이라고 불러요. 알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고객 정보는 구글에 있고 판매 데이터는 아마존에 있고 재고 관리는 마이크로소프트 서버에 따로 있으면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어떤 고객이 어떤 물건을 살까? 이걸 예측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지겠네요. 바로 그거예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스노우플레이크는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타났어요. 흩어져 있는 모든 클라우드 위에 데이터 클라우드라는 거대한 통합 플랫폼을 하나 까는 거죠. 물리적으로 데이터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마치 하나의 거대한 데이터 호수에 모든 물줄기가 모이듯 데이터를 한 곳으로 모아서 분석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창고에 흩어져 있던 재고들을 하나의 거대한 스마트 물류센터로 모아서 관리하는 그런 개념이군요. 네, 그 비유가 정말 딱 맞습니다. 그럼 그렇게 데이터를 한 곳에 모으는 게 지금 이 AI 시대에 왜 그렇게나 중요한 건가요? 그게 AI와 어떻게 연결되냐면요. 뛰어난 AI 모델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데이터겠죠. 그렇죠. 방대하고 질 좋은 데이터. AI는 데이터를 먹고 자라니까요. 그런데 데이터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면 AI가 제대로 학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스노우플레이크는 AI가 학습하는 데 필요한 모든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주는 일종의 데이터 뷰페를 차려주는 셈이죠. AI 시대의 데이터 허브 역할을 하는 겁니다. 데이터 허브라. 표현이 딱 와닿네요. 그럼 스노우플레이크는 그냥 데이터 창고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AI를 만들 수 있는 도구도 직접 제공하나요? 네,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2023년에 코텍스 AI라는 플랫폼을 출시했는데 이게 지금 게임 체인저가 되고 있어요.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AI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모든 도구를 모아놓은 말 그대로 AI 개발자용 툴박스 같은 거예요. 툴박스요? 네. 심지어 오픈 AI나 엔트로픽 같은 최고 수준의 대규모 언어 모델, LLM에 바로 접근할 수 있게 해줘요. 그러니까 기업들은 자기네 내부 데이터를 이 모델에 연결하기만 하면 아주 손쉽게 맞춤형 AI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예를 좀 들어주실 수 있나요? 가령 제가 기업 CEO라면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아주 실용적인 질문이시네요. 예를 들어 도큐먼트 AI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건 수천, 수만 장의 계약서나 청구서 같은 비정형 문서에서 자동으로 핵심 정보를 쏙쏙 뽑아주는 기능이에요. 와, 예전 같으면 직원 수십 명이 며칠을 달라붙어서 하던 일을 AI가 몇 시간 만에 끝내주는 거죠. 또 코텍스 에이전트라는 건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회사의 모든 비즈니스 자료를 학습시킨 뒤에 우리 회사 다음 분기 성장 기회는 어디에 있을까? 이렇게 질문하면 AI가 데이터를 분석해서 새로운 패턴이나 사업 기회를 찾아내 제안해 줍니다. 와.
그건 정말 강력하네요. 단순한 자동화를 넘어서 거의 의사결정을 돕는 조수 역할까지 하는 거군요. 그렇죠. 실제로 이렇게 활용하는 기업 사례가 있나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의 사례가 아주 대표적입니다. 블랙록은 이 코텍스를 이용해서 수십 년간 쌓인 고객과의 이메일, 상담 기록 같은 모든 정보를 하나로 통합했어요. 네. 그리고 이걸 분석해서 고객 개개인에게 최적화된 투자 조언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데 활용하고 있죠. 예를 들어 어떤 고객이 과거에 특정 펀드에 대해 질문했던 기록을 AI가 즉시 찾아내서 지금 그와 비슷한 상품이 나왔을 때 담당자에게 이 고객에게 이 상품을 추천해보세요 라고 알려주는 식이에요. 아, 고객 경험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런 강력한 기능 덕분에 고객 수도 정말 빠르게 늘고 있겠어요. 숫자가 그걸 딱 증명해요. 올해 2분기 말 기준으로 총 고객 수가 12,000곳을 넘었고요. 더 놀라운 건 이 중에서 6,100곳이 매주 스노우플레이크의 AI 제품을 하나 이상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6,100곳이나요? 네, 1년 전만 해도 이 수치가 2,500곳에 불과했거든요. 1년 만에 AI 솔루션 사용 고객이 2배 이상 폭발적으로 늘어난 셈이죠. 시장의 수요가 얼마나 뜨거운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알겠습니다. AI 시대의 데이터 허브라는 말이 정말 빈말이 아니었네요. 이런 기술력과 성장세라면 당연히 돈도 엄청나게 잘 벌고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 재무제표를 들여다봐도 그렇게 장밋빛일까요?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그림자는 없을까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으로 들어가는 입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겉으로 보이는 실적은 좋아요. 2분기 제품 매출이 10억 9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양 1조 5천억 원인데 작년 같은 기간보다 32%나 증가했어요. 32%면 엄청나네요. 네, 특히 몇 분기 동안 성장세가 좀 주춤하다가 다시 속도가 붙었다는 점에서 시장이 환호했죠. 그런데 그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회사 측에서 내놓은 다음 3분기 예상 매출을 보면 약 11억 3천만 달러인데 이걸 성장률로 환산하면 26%로 다시 둔화되는 거예요. 아, 2분기에 32% 성장이 반짝 상승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죠. 성장률이 꺾이는 것 아니냐는 시장의 의심이 스물스물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성장률 둔화도 문제지만 사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수익성이라고 들었어요. 매출은 조단인데 실제로는 계속 적자를 내고 있다고요. 네, 바로 그게 스노우플레이크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입니다. 매출 성장보다 훨씬 심각한 과제가 바로 수익성이죠.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고 코텍스 AI 같은 신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정말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어요. 2분기 영업비용만 봐도 11억 달러, 매출보다 더 많은 돈을 썼습니다. 매출보다도요? 네, 특히 마케팅 비용은 25%나 늘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손실 규모가 얼마나 되는 건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회계 기준, 갭 기준으로 보면요. 2분기에만 2억 9,990만 달러, 거의 3억 달러에 가까운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상반기 6개월을 합치면 누적 손실액이 무려 7억 2,800만 달러에 달해요. 우리 돈으로 1조 원에 가까운 돈이 사라진 셈이죠. 잠깐요. 근데 어떤 자료를 보면 스노우플레이크가 이익을 냈다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흑자랑 적자를 동시에 낼 수는 없잖아요. 아,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죠. 바로 비일반 회계 기준, 즉 난갭이라는 회계 방식 때문에 그래요. 난 갭이요? 네, 스노우플레이크는 직원들에게 주는 주식 보상, 스탁옵션처럼 실제 현금이 나가지 않는 비용들을 싹 제외한 이 넌갭 기준으로는 2분기에 1억 2,890만 달러의 이익을 냈다고 발표했어요. 하지만 그건 회계상의 어떤 기술 같은 거 아닌가요? 직원들에게 주는 주식도 엄연한 비용인데 그걸 빼고 이익이 났다고 말하는 게 투자자 입장에서 의미가 있는 건지 솔직히 약간 눈속임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월스트리트 분석가들도 그렇게 봐요. 주식 보상은 회사의 주주 가치를 희석시키는 명백한 비용인데 이걸 쏙 빼고 계산한 이익을 진짜 이익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 지표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갭 기준으로는 여전히 막대한 손실이 계속되고 있다는 냉정한 현실을 직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군요. 정리하자면 기술적인 잠재력과 시장의 기대감은 엄청나지만 아직은 돈을 벌기보다 미래를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하며 버티는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가장 핵심적인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이런 상황을 다 고려했을 때 현재 주가는 과연 합리적인 걸까요? 갭 기준으로 1조 원 가까운 손실을 내는 회사의 주가가 올해 48%나 올랐다는 게
좀처럼 이해가 안 되거든요. 바로 그게 밸류에이션의 딜레마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봐야 할 지표가 매출 대비 주가 비율, 즉 PS 레이시오라는 거예요. 회사의 총 가치를 연간 매출로 나눈 값인데 스노우플레이크의 현재 PS 비율은 무려 18.9배에 달합니다. 18.9배라는 숫자가 감이 잘 안 오는데요. 이게 얼마나 높은 수준인지 다른 회사랑 좀 비교해 주실 수 있나요? 당연하죠. 클라우드 시장의 거인들이자 스노우플레이크와 경쟁하는 회사들과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확연해져요. 아마존의 AWS,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구글 클라우드, 오라클 클라우드 모두 스노우플레이크보다 아주 훨씬 낮은 PS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한마디로 스노우플레이크의 주가에 엄청난 프리미엄이 붙어 있다는 뜻이죠. 보통 그렇게 높은 프리미엄이 붙는 건 다른 회사들보다 성장성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 아닌가요? 미래에 훨씬 더 빨리 클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비싸게 거래되는 거잖아요. 바로 그 지점에서 아주 흥미로운 역설이 발생합니다. 가장 최근 분기 실적을 보면 아마존 AWS를 제외한 경쟁사들의 클라우드 사업부 성장률이 스노우플레이크보다 더 빨라요. 네, 더 빠르다고요? 네, 구글 클라우드는 33%,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는 40%, 심지어 오라클 클라우드는 55%나 성장했어요. 스노우플레이크의 2분기 성장률은 32%였고 3분기에는 26%로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죠. 잠깐만요. 지금 들은 게 믿기지가 않는데요.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스노우플레이크는 경쟁사들보다 성장률은 오히려 뒤처질 걸로 예상되는데 주식의 가격표는 훨씬 더 비싸게 붙어 있다는 거잖아요. 이건 마치 성능이 더 낮은 차에 프리미엄 브랜드 로고가 붙었다고 더 비싸게 파는 것과 비슷한 상황 아닌가요? 하하, 그 비유가 현재 스노우플레이크가 처한 상황을 정말 날카롭게 보여주네요. 물론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대 기업은 클라우드 말고 다른 사업도 하니까 완벽한 1대1 비교는 좀 어렵습니다. 네, 그 점은 감안해야겠죠. 하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성장세는 둔화될 것으로 보이는 데다 GAAP 기준으로는 막대한 적자를 내는 회사가 더 빠르게 성장하는 경쟁사들보다 월등히 비싼 가치 평가를 받는 게 과연 합당한가? 이 질문에 대해 시장이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거죠. 정말 복잡한 상황이네요. 오늘 이야기를 종합해서 한번 정리해봐야겠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는 AI 혁신의 중심에서 모든 데이터를 통합하는 강력한 기술력과 폭발적인 고객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야말로 AI 시대의 총알하고 굴릴 만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성장률 둔화에 대한 우려, GAAP 기준의 막대한 영업 손실, 그리고 경쟁사 대비 너무나도 높은 주가 수준이라는 세 가지 커다란 과제를 안고 있는 거고요. 네, 정확한 요약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석가들이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설령 12월 3일 실적 발표에서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서프라이즈를 보여준다고 해도 이미 주가에 너무 많은 기대감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거죠. 아, 현재로서는 투자자가 감수해야 할 위험에 비해 기대할 수 있는 보상의 매력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결국 투자는 각자의 판단이지만 오늘 논의가 그 판단에 아주 중요한 기준점들을 제시해 준 것 같네요.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까요? 스노우플레이크의 사례는 단기적인 주가 변동을 넘어서 우리에게 더 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이 기업의 이야기는 AI 시대의 기술혁 신에 드는 진짜 비용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건 아닐까요? 진짜 비용이요. 네. 앞으로 차세대 기술혁명을 이끌기 위해서는 스노우플레이크가 감수하고 있는 이처럼 막대하고 지속적인 손실이 어쩌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일종의 입장료가 된 것은 아닌지, 기술의 미래를 손에 넣기 위해 기꺼이 지불해야 하는 대가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해볼 문제입니다.